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평면도형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미 원을 충분히 공부를 했죠. 원의 넓이나 원주,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나 부채꼴 호의 길이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아보고 1학년 과정에서 또 부채꼴의 넓이하고 뭐 호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3학년에 가면 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완전한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원을 완전한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은 지름이 있으면 하나의 원에서 지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름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지름의 길이는 모두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접어주면 똑같이 반으로 합동이 되면서 접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지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으로 되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목마르면 마시려고 컵에 지금 물을 떠놨어요. 근데 컵들도 어떠냐면 대부분 원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길이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많은 양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원으로 표현해 주는데 접시의 모양들도 대부분은 다 원의 둥근 모양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그 병뚜껑 또 뭐 주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뚜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뭐 사물을 한번 봤을 때 뚜껑은 전부 다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각형이나 삼각형, 오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뚜껑은 왜 없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원은 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뚜껑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해도 병 안으로 뚜껑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 또 뭐 오각형에서 육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들이 서로 달라서 뚜껑을 가지고 잘못 장난치다 보면은 오각형 모양의 뚜껑이나 육각형 모양의 뚜껑은 병 안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원을 완전한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완전한 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더 많이 궁금한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이라는 거,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원이라는 것은 평면 위에 한 점, 자, 그 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하죠. 자,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한 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심,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모아놨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다 같은 거고 그래서 지름의 길이도 같은 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원에 이제 여러분이 호의 길이 구하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원이 이 두 개의 점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만 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도 호가 되겠죠? 보통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길이가 더 작은 쪽을 물어보는 거고 그 작은 쪽을 우리는 열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기호 굉장히 중요하죠. 기호로 쓸 때는 A, B의 호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다면 길이가 더 긴 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호를 표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점을 하나를 더 찍어줘요. 그래서 A, C, B를 지나는 호, 그래서 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길이가 더 작은 쪽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원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이어준 선분을 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은 기호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두 점을 이어준 선분이니까 현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자, 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B가 현이 될 수 있고 길이가 가장 긴 현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현의 길이가 제일 길어질까요? 그죠? 자, 현이 중심을 지날 때
편이 중심을 이렇게 지날 때 가장 긴 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이 바로 길이가 가장 긴 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네 번째 활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여기 그림 중에서 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이죠? 활 모양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자, 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건 여기 지금 활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활의 모양이다 해서 이런 걸 우리는 활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작은 쪽, 큰 쪽 활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와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채꼴에 대한 거 호의 길이나 넓이나 이런 거 많이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부채꼴이라는 거는 중심하고 요 C 반지름이죠.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채꼴 중에서 크기가 가장 여기 지금 부채꼴도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조그만 부채꼴 그리고 여기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큰 부채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채꼴에서 이런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건 한번 어떨까요? 중심을 지날 때. 자, 이렇게 중심을 지날 때 이때는 반원이 나오죠. 이 반원의 모양도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모양으로도 생겼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활골 모양으로도 생겼죠. 그래서 반원은 이름이 참 많아요. 부채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 그리고 반원 그리고 활골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꼴에서 이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각을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의 정의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의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공부를 했는데 현의 성질들을 좀 알아두면 공부를 앞으로 원을 할 때 좀 편리해서 현의 성질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해요. 뭐냐면 자, 현 지금 AB가 있어요. 이 현의 중점을 잡아서 자,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중점을 잡아서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시켰을 뿐인데 AM과 BM의 길이가 같게 되면 이게 수직이 돼요. 수직 이등분이 돼버리거든요. OM이 AB하고 수직이다.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이 된다라는 거 보여줄 거면 우리 앞에서 많이 이용했던 합동을 이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OA하고 OB하고 연결시켜주면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두 삼각형 합동인 거 바로 보이시죠? 바로 안 보이나? 바로 보일 텐데요. 자,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같다라고 줬고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지금 공통인 변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SSS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각의 크기가 같은데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평각인 180도가 돼야 되죠. 같은 각 두 개를 더해서 180도이기 때문에 90도가 된다. 그래서 이등분을 시켜주면 중심하고 수직이 된다라는 게 바로 현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현의 성질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를 반대로 하는 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O에서 현 AB에 수선을 내려주면 자, 이거를 M이라고 할게요. O에서 AB에 수선을 내려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하겠어요?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반대로 되는 것도 되니까 이럴 때는 뭐 양쪽으로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만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했던 것처럼 합동을 이용해서 해줘요. 그러면 여기 OA하고 OB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삼각형이 얘네 둘이 합동일 것 같기는 한데 얘처럼 간단하게는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길이가 같은 거 알겠고 얘가 공통인데 이거 각이 같다라는 거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두 개의 삼각형에서 직각이 똑같고 나머지 한 각이 같아요.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남아있는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ASA로 합동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SAS 공통인변 이용해가지고 ASA 또는 SAS로 합동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이 이등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성질과 두 번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냐면, 현을 수직 이등분을 하면, 현의 수직 이등분 선은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더 예쁘겠네요. 현의 수직 이등분 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면 원의 중심을 꼭 지난다라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현의 성질을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우리 그 호하고 현, 그리고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놨어요. 하나의 원 또는 합동인 두 개의 원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괜찮고요.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이 호의 길이, AB의 호의 길이와 CD 호의 길이는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의 원 또는 합동인 두 개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각 AOB와 각 COD의 크기가 같을 때 호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같을 것 같긴 한데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부채꼴의 합동 조건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합동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합동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도형을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동을 시켜서 완전히 포개지면 두 도형은 우리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채꼴을 이쪽으로 요만큼 회전 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러면 요 각 A, O, C만큼 그대로 회전 이동을 시켜주면 OA의 길이가 OC가 되고 OB의 길이가 OD가 되니까 두 부채꼴이 완전히 합동이 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개 호의 길이가 같고요. 반대로 두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이 있다면 중심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현의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현 AB와 현 CD의 길이도 당연히 같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 중심각 AOB와 그리고 COD가 같으면, COD가 같으면 현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데, 아까 부채꼴 이동시켜서 합동이 되는 거 했는데 이거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삼각형 합동 조건 이용을 해서 SAS 맞죠? 얘기하면서 틀린 줄 알았어요. 반지름 똑같아서 SAS로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거 굳이 회전 이동 시키지 않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같고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주의해 줄 거 있다면 하나의 원에서 또는 완전히 합동이 되는 두 개의 원에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을 비교를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하고 비례관계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부채꼴을 그려놨는데 두 부채꼴의 중심각이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심각의 이 부채꼴의 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자, 좀 전에 했죠. 중심각이 같을 때 호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2A,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2L 이렇게 2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심각이 2배가 됐더니 호의 길이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중심각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A가 되는 부채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중심각이 3배가 되죠. 자, 이렇게 3배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작은 하나의 호의 길이는 당연히 L이 될 테니까 3배가 됐더니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 때 호의 길이도 똑같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떤가라는 거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부채꼴 하나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개 부채꼴이 합동이니까 얘도 넓이가 S가 되고 2배가 됐더니 넓이도 2S가 되고 3배가 되면 넓이도 3S가 되죠.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비례한다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하고 현의 길이하고만 비례하는지 비례하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중심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부채꼴을 선생님이 그려뒀고요. 현의 길이를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현의 길이를 B 그리고 여기 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자, 합동이니까 똑같이 B가 되죠. 그러면 2배. 자, 2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는 이 부채꼴에서 현은 B를 2개 더 해준 꺾인 게 현은 아니죠. 2개의 점을 그대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자, 2점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이게 현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C하고 이 B를 더해서 길이가 같아지나요? 같지 않죠. 여기 지금 이 B의 길이하고 C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B가 C보다 더 커지죠. 왜 그렇죠? 학생들이 자, 비례하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성질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금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중심각이 2배가 됐을 때 현의 길이는 2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좀 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것도 있고 비례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비례하고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아까 원에서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하고 뭐 중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직선을 하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하고 직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도형에서는 위치 관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어떤 걸 먼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직선이 원을 이렇게 지나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났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는 2번 만난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원과 직선에서는 지금 2번 만나는 위치 관계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그러면 2번 만나는 게 있으면 한 번 만나는 것도 나오겠죠.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만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연장을 시켜도 만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떨 때 이제 조건하고 좀 연결을 시켜 갖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원에서 반지름이 나오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자, 요 거리를 D라고 할 때, 거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수선을 내려서 얘기를 하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요 반지름하고
D하고의 관계가 두 번 만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반지름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D는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D는 지금 거리예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데 계속 작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D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거리니까.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거리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두 번 만나는 직선이 중심을 이렇게 지날 때 그때는 거리가 D가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만나는 경우. 자,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하고 서로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는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D가 되는 거죠. 이게 D가 되는 거니까 D가 R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지금 반지름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위치 관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직선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떻게 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직선, 두 번 만나는 이 직선은 이 직선에 의해서 원이 나누어졌죠. 분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만나는 직선은 할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날 때 여기 지금 선생님이 두 번 만난다, 한 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썼지만 한 번 만난다라는 것을 훨씬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 만난다라는 것보다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더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접하는 직선이다 해서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을 우리는 접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접점에서 접선은 요 하나밖에 그어지지 않아요. 접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또 그을 수 있겠지만 요 점에서 접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직선은 이름이 뭘까 봤더니 요 이름까지는 따로 붙여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얘는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 만날 때, 자, 두 번 만날 때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랬고요.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을 때 접하게 된다 그랬고, 정확하게 이 거리하고 반지름과의 관계에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할선이나 접선이나 만나지 않는 이 직선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 뭐냐면, 접선. 고급스러운 접선. 그래서 이 접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접선에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의 성질이 중요한 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질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접선의 성질을 두 개를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선생님이 접선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이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접점에서 중심과 수직이다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L이라는 직선이 OT와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증명은 아까 선생님이 원을 3학년 과정에 가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고 했고, 그때 이제 증명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중심에서부터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리할 때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수선을 내려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루는 각이 직각이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이 이해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접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접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P라는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접선은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몇 개를 더 그을 수 있을까요? 접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PA를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게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질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접점에서 A라는 접점에서의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못 그어요. 그런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항상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접선에서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두 접점까지의 거리인 PA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또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야지 합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하고 A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중심하고 B하고를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성질에서 접점에서 중심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직도 삼각형은 나오지 않았죠. 자, P하고 O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인 걸 이용해서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세 가지를 공부를 했죠. SSS 합동과 SAS 그리고 ASA 합동,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에는 합동 조건을 그렇게 SSS나 SAS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미리 좀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2학년 과정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증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첫 번째는 RHA 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RHS 합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SSS에서 S는 변이었고 SAS에서 A는 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의 약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R은 right angle 해서 직각을 얘기를 해요. 직각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그리고 A나 S는 이미 알고 있는 앵글과 사이드, 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H가 중요합니다. H는 하이퍼티누스의 첫 글자를 따서 빗변을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변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RHA 합동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것이고, RHS라는 것은 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에요. 두 개 다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H,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PO, 또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도 PO. 그래서 직각, 빗변이 공통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RHS로 합동이다. 그래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에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접점에서 중심과 이루는 각이 90도다라는 거. 그리고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원하고 직선 그리고 한 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는 두 개 원이 있을 때 어떠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두 원의 위치 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위치 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거나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개의 원으로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놨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이럴 때도 또 각각에 해당하는 적당한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두 개 원이 있을 때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만나지 않는다, 뭐 두 번 만난다, 접한다. 좀 전에 원과 직선에서 했는데 원과 원에서는 그걸로도 또 모자라요. 여기 봤더니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만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나지 않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위치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만나지 않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 원이 다른 원에 완전히 포함되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만나지 않는데 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포함되고 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자,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의 그림 솜씨가 엉망이라는 거. 자, 여기는 분명히 달라요. 얘는 지금 내부에 또 있는 상황은 똑같지만 이 원은 두 원의 중심이 똑같고 반지름의 길이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중심이 같은 두 개 이상의 원을 우리가 동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 같은 원의 관계에 있을 때 동심원, 결국은 동심원도 내부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용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구분해 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만났는데 한 번 만났죠? 자, 아까 한 번 만나는 거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접한다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또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접하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매접한다,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내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같은 위치 관계가 어디에도 없죠. 만나지 않는 거 두 가지, 만났는데 한 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얘는 두 번 만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위치 관계는 보통 우리가 6개 또는 5개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크게 본다면 뭐 만나지 않는다, 한 번 만난다, 그리고 두 번 만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않는 것도 두 가지라는 거, 그리고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 것도 접하는 것도 두 가지라는 거, 그거만 잘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뭐 할선이 되는 거, 접선이 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설명했죠. 여기에서도 두 개 원이 지금 이러한 위치 관계가 있을 때 두 원의 반지름과 또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이라는 것과 중심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설명하고 그 중심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심선이라는 것은 두 개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어떤 상황이 되든 관계없어요.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중심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심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중심거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심거리와 두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일단 두 원의 반지름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요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중심, 여기도 중심. 자, 그러면 중심 거리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거리하고 반지름하고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서 지금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봤더니 서로 지금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의 합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리라는 것이, 중심 거리라는 게 같아지고 있죠. 그래서 요 외부에 있거나 외접하는 경우에는 중심거리하고 두 반지름의 합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내접하는 경우에 보면은 요 내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에서, 자, 여기가 큰 원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그만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 큰 원의 반지름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심을 생략하고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중심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더니 중심 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접하는 경우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두 반지름의 차와 중심 거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 반지름의 합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 있을 때는 반지름의 차와 중심 거리를 비교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두 반지름의 합과 중심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가요? 두 반지름의 합과 중심거리 봤을 때 중심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있죠. 그래서 중심거리가 더 커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거리하고 같아지고 있고요. 얘는 외부에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서로 외부에 있고 얘네들은 서로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에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걸 같이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두 반지름의 차와 중심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중심거리가 점점 원에 따라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원의 중심, 큰 원의 반지름,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거리는, 자, 여기가 큰 원 그리고 작은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거리하고 차하고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거리, 반지름하고 지금 큰 거하고 뺐을 때 요만큼이 더 남아있죠,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의 차가 중심거리보다 더 커요. 얼만큼? 요만큼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동심원일 때는 중심이 똑같죠? 중심거리가 당연히 얼마예요?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중심거리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아까 여기는 지금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봤더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심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중심거리가 더 크고 얘는 중심거리하고 반지름의 합이 똑같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합보다는 더 짧아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뺀 거보다는 더 크게 나오고 있죠. 중심거리가 더 점점 짧아지면서 두 개를 더 한 거보다는 얘가 작아졌지만 두 개를 뺀 거보다는 더 크게 사이에 있게 되잖아요. 외접하는 것과 내접하는 것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중심거리도 외접하는 것과 내접하는 것의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차보다 중심거리가 크고요.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는 요거예요. 두 번 만날 때 반지름의 차와 반지름의 합 사이에 중심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림을 보면서 이 관계를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림을 싹 없애놓고서 이 관계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라. 그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에서 복습을 할 때 그림을 지우고 여기 중심거리하고 반지름하고만 관계를 써놓고 거기에 적합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반지름의 합차와 중심거리를 공부를 했고요. 또 어떤 걸 이번에 할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접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이 있을 때도 접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접선이 두 개의 원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그냥 접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공통 접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외부에 있는 경우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원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자, 이것만 그을 수 있나요? 우리 가능한 걸 한번 다 그어보도록 합시다. 또 어떤 걸 그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그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 이 접선은 잘 긋는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서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직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처럼 접선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처럼 접선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두 개를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자, 파란색처럼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원이 같은 쪽, 서로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접선을 보면은 두 원이 서로 똑같이 같은 쪽 위에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처럼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공통 접선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공통 내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시고, 그러면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이 몇 개씩 나오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외부에 있는 경우 지금 공통 외접선 2개 나오고요. 그리고 공통 내접선도 2개 나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접하는 경우에는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해서 2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은 있나요? 없나요? 공통 외접선. 이런 건 공통 접선 아니죠. 한쪽에만 접하는 거예요. 2개 반드시 같이 접해야지 공통 접선이니까 슈숑 이렇게 해주면 두 원을 내접선 해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되니까 공통 내접선 하나 그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2번 만나는 경우 이렇게 공통 외접선 2개 그을 수 있고 공통 내접선은 없어요. 그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요 점에서 1개 나오네요. 공통 외접선 1개,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얘도 없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경우 2개 원이 서로 내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모두 다 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이 모두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그리고 여기 1개,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위치 관계에 따른 공통 접선 개수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했고, 그 위치 관계 중에서도 역시 접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접하는 경우 선생님은 지금 외접하는 그림만 그렸지만 외접뿐만이 아니라 내접할 때도 이거는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중심이 있고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는 선, 우리가 그 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원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이 점, 우리가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원의 접점이 두 원의 중심선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접점을 P라고 하면 이 P라는 게 반드시 이 중심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딱히 우리가 합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3학년 과정에 가서 증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길게요. 대신에 우리 아까 여기서 지금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 접선을 그어서 살짝 생각을 해보면, 공통 접선을 여기서 그어주면은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루는 각은 90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 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접점하고 이루는 각은 90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각, 일직선상에 P라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두 개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개의 교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자, 두 교점을 이었을 때 우리는 이 A, B를 공통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생겨서 그 두 교점을 이어주는 건 두 원의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이다 해서 공통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러면 공통현은 중심과 중심에 의한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선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거는 자, 여기 교점을 우리가 H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수직 이등분 된다는 얘기는 AH와 BH의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OH와 AB가 서로 수직이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서 합동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합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작도에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증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이게 뭐 대응변이나 대응각을 이용해서 수직이등분 바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 같다, 그리고 이것이 공통이다 라는 거 말고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같이 해서 했었죠. 수직이등분 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A, O, O 프라임. 자,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죠? 무슨 조건으로 합동인 거예요? S, S, S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이 삼각형 S, S 똑같고 S 똑같고 S 공통으로 같으니까 S, S, S로 합동이 되고 있어요. 합동이니까 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대응각으로 똑같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삼각형이 여기 나오는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이 결국은 SAS로 합동이 되니까 길이가 똑같고 각이 똑같은데 더해서 평각돼야 되니까는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증명 방법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할 때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서 이건 선생님이 빨리 설명했지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위치 관계들 공부했고, 기본적인 예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